안녕하세요. 여행 일정 짜주는 언니 일자 언니입니다. 오늘은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모든 어트랙션을 소개해드리면서 그중 꼭 즐겨야 할 추천 어트랙션과 추천 공연, 닌텐도 월드 입장 방법 등 정보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일자 언니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은 오사카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마파크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어트랙션, 쇼, 레스토랑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일본에 있는 유일한 유니버설 스튜디오랍니다.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갈분들은 대부분 오사카 남바역 또는 우메다 오사카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두 역에서 유니버설 시티역까지 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오사카 남바역에서도 이용해 보았고 우메다 오사카역에서도 이용해 보았는데요. 우메다 오사카역에서는 시간도 요금도 반으로 절약할 수 있어서 우메다 오사카역에서 숙소를 잡으시고 이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장소에서 이동하는 자세한 방법은 고정 댓글에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입장 추천 시간으로는 난 꼭 닌텐도 월드 무료 입장권으로 들어가야겠다 하면 아침 8시 이전 유니버설 스튜디오 도착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널널하게 이동하고 오후 3시 입장권 전에 제일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인 오후 1시, 2시 테마파크 입장을 선호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입장은 바로 할 수 있었지만 닌텐도 월드 입장 시간이 오후 9시로 뜨더라고요. 닌텐도 월드 입장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정보는 제가 닌텐도 월드 설명할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입구와 가장 가까운 구역은 할리우드 구역인데요. 할리우드 구역은 미국 할리우드를 모티브로 한 구역으로 3개의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3개 중 2개는 실외에 있고 1가지는 실내에 있는데요. 제일 먼저 알려드린 할리우드 드림 더 라이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일자 언니 추천 어트랙션 5위로 생각하는 롤러코스터 어트랙션입니다. 귀멸의 칼날 OST 등 BGM을 들으면서 신나게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예전에 탔을 때에는 BTS 노래를 들으면서 탔는데 이 또한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롤러코스터로 고속주행과 급회전을 즐길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빠르지는 않아서 아이들도 무섭지 않게 즐겨 탈 수 있답니다. 할리우드 드림 더 라이드 백드롭은 뒤로 가는 롤러코스터로 일반적인 롤러코스터와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색다른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스페이스 판타지 더 라이드를 제일 추천해 드리는데요. 일자 언니 추천 어트랙션 1위가 바로 스페이스 판타지 더 라이드입니다. 저는 이 할리우드 구역에서 제일 추천해 드리는 어트랙션이자 제 인생 어트랙션이었는데요. 우주를 테마로 한 롤러코스터로 빠른 속도와 회전, 낙하 등의 요소를 결합해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어트랙션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애니 테마로 꾸며져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귀멸의 칼날 합동강화 훈련편으로 360도 VR 영상을 즐기면서 라이드를 즐기는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스페이스 판타지 더 라이드를 타고 난 후 귀멸의 칼날을 1기부터 다시 정주행하고 있을 정도로 귀멸의 칼날 애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페이스 판타지 더 라이드는 실내 놀이기구라서 비 오는 날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제일 인기가 많은 어트랙션이고 대기줄이 성수기 기준 240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엄청 많고 60분에서 90분 대기는 정말 극히 드문 경우고 2시간 이상의 대기가 싫으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할 수 있는 유로 결제권 익스프레스 패스를 별도로 구매하시거나 오픈런을 해서 제일 먼저 타는 걸 저는 강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판타지 더 라이드에서 조금 위쪽으로 향하면 미니언 파크 구역이 나오는데요. 미니언 파크는 2017년 여름에 오픈한 구역으로 아이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귀여운 캐릭터인 미니언즈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미니언 파크에는 어트랙션이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미니언 메이엠은 4D 어트랙션으로 미니언즈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는데요.
실감나는 영상과 함께 물, 바람, 번개 등 특수 효과도 더해져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이니 아이들을 데리고 가시는 분들은 꼭 미니언 메이언부터 달려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프리즌 A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어린이용 어트랙션이랍니다. 미니언 파크를 지나 오른쪽으로 걷다 보면 주라기 공원이 나오는데요. 주라기 공원 테마구역은 공룡들이 살아 숨쉬는 주라기 공원을 테마로 한 구역으로 생생한 공룡들과 함께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랍니다. 주라기 공원 역시 두 가지의 대표 어트랙션이 있는데요. 바로 더 플라잉 다이어소어와 주라기 공원 더 라이드입니다. 두 어트랙션 모두 인기가 많은 것인데요. 저는 더 플라잉 다이어소어를 제 추천 어트랙션 4위로 뽑아보았습니다. 더 플라잉 다이어소어는 공중에서 거꾸로 매달려 달리는 롤러코스터 형태인데요. 더 플라잉 다이어소어는 싱글 라이더도 가능해서 개인적으로 싱글 라이더를 추천해드리는 편인데요. 높이 32m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며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엄청난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T-익스프레스만큼 엄청 무섭다 이 정도는 아니니까 약간 스릴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주라기 공원 더 라이드를 더 플라잉 다이어소어보다 더 추천해드리는데요. 제가 뽑은 추천 어트랙션 3위가 바로 주라기 공원 더 라이드입니다. 주라기 공원 더 라이드는 보트를 타고 주라기 공원을 탐험하며 실제 공룡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어트랙션으로 도중에 물이 튀기거나 중간에 공룡이 깜짝하고 나타나다가 급하강을 할 때 젖는 구간이 있어 더욱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 너무 추운 날씨가 아니라면 경험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라기 공원 라이드까지 즐겨서 쭉 걸어오시면 슈퍼 닌텐도 월드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요. 슈퍼 닌텐도 월드는 2022년에 새롭게 생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테마구역으로 현재까지 인기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마리오 게임 속 세계를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에서 전설적인 캐릭터인 마리오와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어줍니다. 슈퍼 마리오 월드에는 두 가지 어트랙션이 있는데요. 마리오 카트 쿠파의 도전과 요시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마리오 카트 쿠파의 조정장은 마리오 카트 게임을 모티브로 한 어트랙션으로 마리오 카트를 실제로 조정하면서 코스를 완주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시 어드벤처는 요시를 타고 바다를 탐험하는 어트랙션으로 요시의 노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어린 아이들도 쉽게 즐길 수 있으니 가족 단위 방문자들께는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닌텐도 월드는 현재 제일 인기가 많은 곳이라 입장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입장하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권인 확약권을 사서 입장을 하거나 무료 입장권인 적립권과 입장권으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화면에 입장 방법 3가지를 요약해서 정리해드렸으니 일시 정지하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닌텐도 월드에서 쭉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 에머티 빌리지가 나오는데요. 에머티 빌리지는 조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스 라이드는 보트를 타고 바다를 향해하며 조스와 마주치는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어트랙션으로 실제 영화 조스처럼 연출되어 긴장감과 짜릿함을 선사해주는데요. 실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조스와 함께 생생한 스릴을 느낄 수 있어서 살짝 오글거리긴 하지만 물 위에 큰 보트를 타는 경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큰 보트에 한꺼번에 타기 때문에 대기줄도 빨리 빠지는 편이니 잠시 앉아 쉬면서 어트랙션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조스 라이드를 추천해드립니다. 에머티 빌리지 조스 라이드를 지나쳐 쭉 내려와서 좌측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워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 구역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해리포터 구역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역 중 하나입니다. 해리포터 앤드 더 포비든 저니는 제가 추천하는 어트랙션 2위로 소설과 영화 해리포터를 배경으로 제작된 4K HDR 기술을 활용한 3D 어트랙션으로 빗자루를 타고 호그와트 성을 날아다니며 퀴디치 경기를 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 어두운 편인데 중간중간 속도감이 빠르게 느껴져서 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어트랙션 중 제일 스릴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플라이트 오버 더 히포그리프는 해그리드의 오두막 옆에 위치한 히포그리프를 타고 호그와트 성과 주변 지역을 둘러보는 어트랙션인데요.
생각보다 개인적으로 시시하고 탑승 시간도 긴 편이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 추천해드리지 않는 어트랙션입니다. 해리포터 구역은 탑승을 하지 않아도 볼거리와 마실거리가 정말 다양합니다. 해리포터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동심의 판타지 세계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해리포터 구역은 꼭 들려보셨으면 합니다. 해리포터 구역을 지나 다시 쭉 내려오면 우측 작은 공간에 유니버셜 원더랜드가 있는데요. 유니버셜 원더랜드는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심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니버셜 원더랜드는 아기자기한 어트랙션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 제일 먼저 알려드릴 나라라 스누피는 스누피와 함께 하늘을 나는 듯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놀이기구로 가족 단위 방문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엘모의 리틀 드라이브는 캐릭터 엘모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유니버셜 원더랜드를 탐험하는 어트랙션으로 아주 어린 어린아이들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모피의 벌룬 여행은 알록달록한 풍선을 타고 동화 같은 세계의 모험을 할 수 있으니 추천해드립니다. 엘모의 버블러브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모두 테마 구역의 어트랙션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놓치면 안 되는 재팬의 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하면 시그니처인 공연이 있는데요. 바로 워터월드 시어터 쇼랍니다. 워터월드 시어터 쇼는 영화 워터월드를 재현한 액션 스펙타클 쇼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데요. 엄청난 양의 물과 불꽃, 배우들이 연출을 합니다. 제트스키를 타고 등장을 하거나 비행기가 날아와 추락하는 등의 화려한 액션과 특수효과로 관객들을 압도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앞자리에서 즐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맛집에 대한 솔직한 평, 기념품 쇼핑 가이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맛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내부에는 다양한 음식점이 있지만 몇 년 전에 가고 올해 또 갔는데 정말 맛집이 없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입장하기 전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에서 가볍게 끼니를 해결하고 오는 걸 저는 제일 추천해드립니다. 쇼핑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테마 구역별로 어트랙션 바로 옆이나 앞 공간에 테마 구역과 관련된 굿즈샵이 많이 있는데요. 다만 퀄리티 대비 가격이 많이 비싸니 추억을 남기기 좋은 아이템 정도로만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대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놀이기구가 가장 타고 싶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간다면 스페이스 판타지 더 라이드를 달려가서 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여행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여행 준비되세요. 안녕!